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논문은 Focus Your Attention When Facial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뉴리스 202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그리고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기도 해서 관련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재밌게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본 논문의 이제 목적은 퓨처 러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퓨처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풀려고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학습이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야만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특정 라벨의 데이터가 소량의 샘플만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델 일반화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소량의 샘플만을 학습한다면 특정 샘플에 이제 과적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과적한 문제를 이제 방지하고자 소량의 샘플로도 최대한 일반화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퓨전 러닝에서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VRT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VR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분할을 하고, 이제 패치 임베딩을 통해서, 입력 값으로 이제 임베딩, 그리고, 트랜스포머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텐션 레이어를 적용 후에 각, 각 패치 간에 이제 컨캐네이티드를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제 인코딩을 진행을 해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제 핵심 문제가 키 엔티티입니다. 이제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각 이미지마다 분류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키 엔티티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적은 데이터를 학습을 할 시에 어텐션 레이어는 이제 키 엔티티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학습량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그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이 세만을 어텐션 레이어가 디텍팅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미지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 피처들이다라고 이제 리턴 시켜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해서 본 논문에서는 적은 데이터도 또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키 엔티티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전 러닝의 기본 문제 함수입니다. 이제 서포트 셋과 커리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포트 셋은 이제 특히 이제 C가 이제 클래스, K가 이제 K개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커리 셋은 서포트 셋과는 달리 클래스별 데이터를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런 푸사이 값을 퓨전 러닝의 반복론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어텐션 레이어를 구성하는 공식들입니다. 퀵커리 밸류들을 이제 웨이트와 레프레젠테이션을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퀵커리에 대한 내적 값을 k 디멘션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텐션 값을 구하고요. 이렇게 구한 어텐션 값을 밸류에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서 나온 값을 다시 레프레젠테이션에 더해서 z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이게 기본 이게 기본 VIT의 이제 시퀀스고요. 이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본 논문에서는 백프로파게이션에 할 때 발생하는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L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L번째 레이어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YS와 프레딕트 값을 로스를 계산을 해서 한번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어, 이 각 A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레디언트들에 대한 매트릭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매트릭스들을 이제 서포트 벡터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가장 유의미한 벡터를 추출을 합니다. 이제 가장 유의미한 벡터라 하면 이제 보통
소프트 벡터 그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추출한 거는 싱글러리티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추출한 것은 이제 첫 번째 벡터 컬럼이 가장 중요한 컬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컬럼을 찾아서 이제 그 해체한 결과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컬럼 그러니까 즉 해체 결과가 가장 중요한 패치이다라고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서 각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것 발생하는 그레디언트를 모두 다 계산을 해서 이제 A, AL이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AL이라는 게 L 레이어에서 발생한 어떤 이런 어텐션 값과 그레디언트 값, 그리고 단위행렬의 값의 그 노멀라이제이션 값을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한 값들을 다시 첫 번째 레이어부터 L번째 레이어까지 모두 구하고 이것들을 다 곱해주고 난 뒤에 이제 평균 값을 구하면은 각 그 해당 패치의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어는 뭐냐? 패치가 얼마나 그 패치가 예측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S를 통해서 키 엔티티를 찾을 수 있다고 이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논문에서 이렇게 포지션 프롬프트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중요 포지션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프롬프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컬럼은 딱 하나만 써요, 그냥. 네, V1만 쓰고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컬럼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컬럼이 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체를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왜 딱 하나만 쓰나요? 두 개, 세 개 써보고 가장 최적의 어떤 컬럼 개수, 내가 사용할, 그러니까 중요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컬럼 개수를 정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교를 해보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두 개, 세 개 써봐야 하나만 쓰는 거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거나 연산만 많이 들 뿐이지. 뭐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렇게 여기까지는 크게 없고, 이 람다 값에 대한 람다 값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비교 그 실험은 있고요. 아마 아이겐벡터가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럴 것이다라고만 좀 서술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요는 하겠지만 그게 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피처나 데이터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도 있고 좀 비등비등한 경우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어, 고찰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네, 크게 없었습니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 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예측 시에 라벨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키 패치를 찾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워드 인퍼링 시에 인풋으로 포지셔닝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곧 포지션 프로포트를 생산한 것을 어텐션 레이어가 찾아야 될 타겟으로 두고 로스를 생산해서 최적화함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패치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합을 이제 키 패치를 탐지하는 확률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로스를 구성을 합니다. 이를 보면은 이제 R이 로그 함수니까 이 내부 값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로스 값이 커지고 그리고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근데 이 로스 함수를 해석을 하자면 키패치의 중요도 값이 다른 중요도 값을 매우 상회하도록 로스를 구성을 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이 왜 나왔냐를 이제 저희가 해서 이제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식이 왜 나왔냐를 이제 논문을 또 선형대 수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InfoNCE라는 이제 그 상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Z와 Z 오메가의 상호 정보력을 직접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info nc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근사를 하고자 합니다. 인포엔시는 이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 중에 이제 이 식을 보시면은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런 로스를 좀 적용을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F가 이런 한 공식으로 좀 구성이 되는데, 이 결국에는 이 식을 꼼꼼히 뜯어보면은 그 n번째 패치의 쿼리 벡터와 n번째 패치의 키 벡터의 이제 내적 값입니다. 이 내적을 이 값을 해석을 해보면은 인포엔시에서 일반 Z의 쿼리 벡터와 키 패치의 키 벡터의 상호작용의 값이 일반 벡터의 상호작용 값보다, 그러니까 즉 정보력이 높아야 노이즈를 줄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Z와 키패치의 상호작용을 근사화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인포 NC 값에서 이제 마이너스 ln을 적용을 해서 이제 스케일링을 또 진행을 해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거티브 샘플 수가 이제 증가를 할수록 이제 값이 이제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빼서 이제 좀 보정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R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RU와 RA가 이제 이러한 이제 공식들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식의 의미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RU의 식은 이제 일반 패치의 정보를 최대한 균일하게 추출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RA는 키 패치의 정보력을 매우 증가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그 실험을 통해 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퓨전 러닝의 먼저 프리트레인드 모델 같은 경우는 VIT 모델을 사용을 했고,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디노크립, 이제 스윈티를 사용을 했고요. 비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비전 랭귀지 모델은 코프, 그리고 팁 어답터 F, 플랫 더블 플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퓨샷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플레이스, 플랜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군 같은 경우는 이제 백본 프로즌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메타 솔버 같은 경우는 이게 퓨전 러닝이거든요. 이제 프로토넷, 그리고 R2D2, 그다음 메타오프넷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퓨전 러닝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 프로토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토타입 벡터를 활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이고, R2D2는 이제 서포트 셋을 바탕으로 폐쇄형 솔버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오트넷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통해서 쿼리 샘플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파인 튜닝 방법론에서도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VPT는 이제 비주얼 프롬프팅 튜닝으로 그 일반 그 LLM 프롬프트 러닝 방법을 VIT에 적용시킨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로라 같은 경우는 로우 랭크 어답테이션 오브 랭귀지 모델인데, 모델 전체를 튜닝하지 않고 일반 파라미터만을 저차원 구조로 표현하여 미세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제 SSF는 스케일링 시프트 피처로 이제 입력 데이터를 스케일링하고 조절을 해서 모델을 효율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성능 향상을 이름을 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FT 방법과 그다음 로라 방법과 SSF 방법을 이제 동시에 사용을 했을 때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일어남에서 매우 이제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본 논문에서 이제 원샷 러닝일 때 기존 성능에 비해서 확연한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겨 4를 보시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인 이제 대부분의 영역을 중요 영역으로 추출하는 것과는 달리 확실하게 중요 영역을 어텐션 스코어가 매핑을 하고 있음을 좀 확인을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로라 같은 경우는 로라와 함께 이제 본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을 했을 때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어텐션만 적혀 있는 거는 어텐션 데이터만 활용했을 때, 그리고 폴트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도 같이 정보를 확인했을 때이거든요. 예, 확실하게 어텐션 정보와 그레디언트 정보를 동시에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성능 개선을 확인했음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의 R이 곱해지는 알파 값에 따라서 민감하게 성능이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아까 포지션 프롬프트 설명한 쪽 있잖아요. 네, 네. 여기 다음 페이지에 어, 여기 레이블이 없는데 있다는 거죠? 뭘 타깃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예측을 해야 할 때는 라벨이 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한 상황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퓨샷 러닝을 가정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음, 학습을 할 시에 서포트 셋으로 학습을 할 시에 그러한 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그레디언트 값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스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네. 포지션 프롬프트를 찾아야 할 타겟으로 두고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데 포지션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서포트 셋을 학습할 때는 라벨이 음,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을 학습을 할 때는 이러한 포지셔닝 프롬프트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타겟으로 음, 두고 로스를 생산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 음, 프레딕션 시에는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렇게 모델을 학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포트 셋을 학습할 때.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여기 그 앞에 인트로덕션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 problem definition. 잠시만요. 이쪽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존의 VIT 기반의 퓨샷 러닝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 네. 여기서 문제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좀 제너럴해 보이거든요. 어떤 특정 상황을 얘기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모든 퓨샷 러닝들이 저런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퓨샷 데이터 파인 튜닝 시 어텐션 레이어가 키 엔티티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학습량이 되지 못한다. 이거 아주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실제 어떤 인트로덕션에서 뭐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그 이런 현상들 기존 연구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뭐 확인이 된다거나 이런 걸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나요? 논문에서는? 이거 그냥 이 어텐션 값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이미지에서 추출한 어텐션 값인데 음.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했을 때는 대부분 이 이미지에서 추출한 중요 영역이 대부분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교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제 실험에서 그리고 여기서 타겟팅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VIT 기반의 모든 퓨전 러닝들은 다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음, 어텐션 레이어를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론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또 본 논문에서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그 패치 단위로 중요도를 네. 이제 선별해내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패치 단위로 그런 중요도를 추출해내고 이런 시도 자체가 이 연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이 좀 믿기지가 않아서 어, 왜 이제서야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게 23년도 논문인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23년이면. 이 뒤에 혹시, 그러면 뭐, 이 연구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최초라면은, 사실 뭐, 보완할 여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요도를, 그러니까 패치 단위로 중요도를 선별해야 된다. 그리고 네. 여기서 뭐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다 검증해가지고 실험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여전히 보완할 부분들은 있을 거 아니까 패치의 중요도를 더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더 보완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혹시 그런 연구들이 있는지는 확인해 본 바가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뭐 그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연구들이 아마 있겠죠? 최근에도. 네, 아마 진행이 음. 될 걸로 보입니다. 되게 신선한 연구였었어가지고 저도. 네, 혹시 다른 질문들 있나요? 장준석 학생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이런 측면에서 패치의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MIL 같은 걸 적용해 본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제가 잘 모르는데 음, 그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의 각 부분의 중요도를 찾는 거여가지고 음, MI를 적용할 수 있긴 한데 좀 다른 경우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음. 왜 다르다고요? 어떤 점이? 이거는 음, 그러니까 MI를 이제 각 패치의 중요도를 아예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하는데 음. 이거는 좀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나요? 근데 약간 알고 그래서 있는 전제가 퓨샷이니까 뭐 한 5개 정도만 알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이게 가정해 볼 수 약간 있긴 하잖아요. 음, MIL에서는 이제 제가 주장했던 음, 생각에 따르면 이제 100에 대한 데이터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음, 패치 개별적인 걸로만 예측을 딱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0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패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좀 음. 경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MIL을 퓨샷 러닝 관점으로 확장시켜 보는 건 어떠냐 이제 아, 이런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는 MIL의 문제를 딱 이렇게 100에 대한 라벨링 정보만 가지고 인스턴스를 예측하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라벨링이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퓨샷 러닝이라면 그렇게 무리한 어떤 문제 가정이 아니니까. 예, 약간 뭐, 인스턴스에 대한 라벨링이 있다고 가정하고 예측 성능 음, 향상하는 생각하면 될 수 있을 음, 것 같긴 한데 아직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가지고 예, 안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를 뭐, 예, 한번 그냥 네. 오늘 처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김에 일단 그렇게 좀 연결고리가 생각이 좀 나서 얘기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들 있나요? 네, 오늘 그러면 2명 발표 수고했고요. 금요일 저녁인데 다들 세미나